자, 보자. 요 문제는 이거랑 이제 구분을 좀 해보자. 뭐 어떤 거랑 구분을 할 거냐면 이거는 약간 유형 설명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잠깐만.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니야. 자, 가자. 뭐야? x가 오른쪽이야. 맞죠? x가 오른쪽이야. 근데 y 좌표끼리 비교했더니 어때? 더 작아진대. 무슨 말이야? 감소함수입니다. 또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뭐다? 중과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f'(x를 구해주면 뭐예요? 3a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나와 있겠지. 맞지? 됐나요? 이 녀석이 뭐 하면 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 뭐야? 어떤 2차 부등식이 등장했네. 최고 최대 계수가 3a, a. 뭔지 모르겠어. 맞죠? 근데 일단 감소해야 되니까 일단 확실한 거 a가 뭐여야 해? 음수여야 해. 그래야 뭔가 감소라도 할 수 있지. 맞지? 그리고 뭐 해야 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네. 물론 만나도 상관은 없어. 항상 y좌표는 음수가 될 거니까. 아, 그러면 뭐다?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 9-3a 제곱에 마이너스 6a. 얘가 뭐 해야 된다? 안 만나거나 접해야 되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하면서 3으로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겠죠? 1, 3 마이너스 붙여주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자, 그 중에서 뭐? a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답은 이거겠지. 되었음? 됐나요? 끝. 정리.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자, x에 대하여 일미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때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해주세요? 연속이 되어주세요. 맞지? 뭐 해야 될까? 방정식. 그럼 뭐지? 잠깐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 t에 대해서. 그때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잠깐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자. 오늘 배우는 단원이랑 어떻게 보면 관련됐지. 뭐? 자, 방정식은 결국은 두 함수에 대한 얘기야. 정확하게는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두 함수. 같다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뭐? 교점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거의 결국 뭐야? 교점의 개수야. 그리고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뭔가 t가 바뀜에 따라서 불연속적인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연속이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될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t에서 갑자기 이게 한 점에서 만나다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니까 그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한 점에서만 만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 개로 딱 뛰는 순간 무조건 불연속 함수잖아. 그지? 한 번만 바뀌더라도 무조건 불연속 함수거든. 근데 지금은 뭐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교점이 계속 일정하게 교점의 개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보자.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fx라는 함수 이름 없지? fx라는 이름을 써보자. 그럼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fx가 어떻게 생겨요? 6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6이 0 되는 게 몇 개인지에 따라 얘가 만약에 판별식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판별식이 0이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긴 fx라는 함수에다가 뭐 해주세요? t, y는 t를 움직여 보다 보면서 교점의 개수를 움직여 봐. 어때? 얘는 어디서 어떤 극대극소가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t를 움직이다 보면 교점의 개수가 바뀌잖아. 안 되네. 근데 얘는 t를 어떻게 긋든 계속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거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지세요라는 얘기네. 되었음? 되었음? 끝. 여기까지 정리.
fx가 있어요. x 3승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fx 위에 있는 점 어떤 점 t에서 이 y 절편을 gt라고 할 때 또 gt의 증가 감소. 방금이랑 비슷해. 방금은 이제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왔었지. 얘도 비슷해. 일단은 gt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 gt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봐야지. 그럼 일단 뭐 하자? gt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선을 찾자. 맞죠? 그래서 뭐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y는 3t 제곱 플러스 4at 마이너스 a를 기울기로 하면서 x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t 3승 플러스 2at 제곱 마이너스 at, 이게 접선의 방정식 아닐까? 맞지요? 여기서 우리는 뭐 해? y 절편을 찾자. x에 0을 넣자라는 얘기지. 그럼 x에 0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바로 함선 중 3t 3승 마이너스 4a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t 3승 플러스 2at 제곱 마이너스 at 사라져. 한 번 더 정리. 마이너스 2t의 3승 마이너스 2at의 제곱이 나왔지. 그게 어쨌든 뭐다? gt잖아. gt가 뭐네? t에 대한 3차 함수네. 최고층에서 음수. 근데 0부터 4까지 해서 뭐 해주세요? 증가를 해주세요. 최고치의 개수가 음수인데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을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 어쨌든 일단은 증가 감소가 나왔으니까 뭐 해야지? 미분을 해봐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4at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일단 음량이 바뀌겠지. 그럼 0이 되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양변을 뭐 마이너스로 나눠주면은 3t 제곱 플러스 2at가 나옵니다.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고 0된 t 어디 갔나? 이거 3t지야. 아이씨, 놀래라. 0 되는 걸 찾아봤더니 어때? 일단은 하나는 0,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래. 근데 그 녀석이 뭐 해주세요? 0부터 4까지의 구간을 포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래 최고책에서 음수지. G'T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부호가 바뀌는 곳은 0과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그 녀석이 이게 양수잖아. 증가잖아. 그 안에 0부터 4까지를 포함을 해주세요. 근데 한 녀석은 반드시 0이라고 확정이 됐으니 우리는 뭐 해보자? 여기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2a보다 4를 왼쪽에 두도록 하자. 일단 그래서 확실한 거는 4보다 마이너스 3분의 2a가 커지면 돼. 맞죠? 근데 같아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딱 여기가 4라고 하더라도 0부터 4까지 증가 맞잖아. 알았죠? 오케이? 정리. 역시. 자, 모든 극값의 합이 5다. 극값, 극대극소, 그 y좌표들, 극과 y좌표를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잖아. 그 극대값, 극소값의 합이 5가 된다라고 하네요. 가죠? 가보죠. 어쨌든 이제 일단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fx의 함수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다. 맞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네. 일단은 a는 0보다 작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오른쪽에서는 4,0을 지나는, 여기 4,0이 있겠지. 어쨌든 기울기가 뭐 음수인 녀석이래. 맞죠? 뭐 얼마인지는 아직까지는 계산 안 해봤어요. 1 넣어주면 일단 뭐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냐? 뭐 이러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녀석보다 왼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3참수니까 미분을 해봐야 그래프의 개형이 보일 거고 3ax 제곱에 마이너스 6ax로 계산을 해보면 0 된 걸 찾아봤더니 3x에 x-2a. 그러니까 x는 0과 2a인데 a가 음수니까 음수에서 한 번, 0에서 한 번. 두 번 뭐 하네? 이 맞지? 두 번 뭐 하네? 부호가 바뀌네. 근데 최고책에서는 1, 양수니까 어떻게 생겨? 슉, 슉, 슉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그리고 1을 넣어주면 얘도 마이너스 3에 딱 연결되거든. 그러면 뭐야? 극대값, 극소값. y 좌표 글을 다 더해주면 옵니다 하면 a라는 식이 나오면서 a값 나올 거야. 알았죠? 그 중에서 음수만 선택하면 답. 자, 마무리하고 답 잠깐 내볼래요?
자, 752번 fx라는 함수에 대하여 곡선 y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극대값 0, 극소값 마이너스 4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거 쉽게 풀 수 있다. 일단 f'x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왔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어디야? 몰라.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맞지?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음. 여기까지 이해됐음.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분의 b가 되잖아.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a, b를 잡지 않아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잘 봐요. 내가 극대극소와 그래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최근에도 했던 얘기야. 뭐? 이거 잘 들어야 돼, 다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는 값은 뭐로 계산할 수 있다? 4al 3승 공식 기억나? 기억나지? 여기서 a가 뭐야? 최고차의 계수 1이야. 그 다음에 l에 해당하는 게 뭐야? 비율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요거 하나하나의 길이가 다 l이야. 맞죠? 맞죠? 그 상황에서 L 3승인데 그게 얼마 나왔어? 4가 나왔다는 거는 L이 1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면 L이 1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끝. 이해됐어? 그럼 뭐야? fx를 함수 완성이 됐어. 어떻게 해요? 최고차의 개수는 1 거 따라가겠지. 근데 fx를 함수를 보니까 0에서 뚫고 지나가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잖아. 접하니까 제곱이고 뚫고 지나가니까 1승인 거지. 끝. 그러면 전개하면 ab이 나온 겁니다, 사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래서 그 비율 관계 4al 3승 이거 진짜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문제 분석도 진짜 많이 달라진다. 잘 써야 돼. 자, fx라는 함수가 k의 값의 관계 없이 항상 x축과 만난다. 그러니까 k의 역할이 뭐야? 위아래로 다른 데 없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K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K가 커지면 올라간 거 작아지면 내려가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든지 X축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라는 얘기는 3참수의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 아니야. 그럼 끝났지? 프라임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한 번만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F'X를 구해봤을 때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0이 되도록 하는 D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a는 끝. 알았지? 끝. 여기까지. 됐나요? 정리해 주세요. 왜? 이거잖아. 다른 문제야. 그래요. 자, 760번을 볼게요. 극대극소를 이번에는 모두 가시랍니다. 방금 문제는 극대극소가 없어지세요인데 얘는 극대극소가 있으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 극대극소니까 미분해야 되겠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a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슉슉슉.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 돼. 아니지. 마이너스 1과 2에서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1과 2가 요런 데 있으면 돼. 극대가 되는 곳이 여기. 극소가 되는 곳이 여기.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요 x값. 요걸 만족하는 x값을 뭐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게 알파와 베타잖아. 그럼 뭐다? 2차 방정식 요 녀석에 대하여 두 근인데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된 거지? 고1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공통수학 1이 아니지. 너희들은 뭐야? 수상에서 배우는 뭐다? 근의 분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면 돼? 한 판 축으로 풀면 되겠네. y. 오케이? 그래서 저 f'x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일단 두 군데가 되고 그곳이 각각 극대극소가 되는 곳인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f'이라는 곳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함수값
어떻다? 올라가네 양수다. F'에 2라는 것을 넣어봤더니 역시 양수다. 판별식. 두 점이 다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뭐다? 판별식. 뭐지? 4분의 D를 써주면은 9-3의 얘가 0보다 크다.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미 X는 1이 나왔고 그 녀석은 원래는 비교 대상이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미 성립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 녀석의 연립 부등식 교집합을 답으로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근위분리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시고. 알았죠? 고1 때께 너희들이 이제 괴롭히겠지? 783번 가보자. 783. 열린 공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뭐 F'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저기 뭐 X축을 지나는 것처럼 보인 곳은 실제로 다 X축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아마 너네가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짓에서 지금 요것들 지금 다른 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잘 생각해봐. A를 포함을 하는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그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간격 그걸 가지고 구간을 바라봤을 때 이 주변만 바라봤을 때 그때 A를 넣었을 때의 Y좌표가 그 주변에 있는 X들에 대한 Y좌표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의미? 그때. 그러니까 요걸 봐야지. 여기가 A가 있고 간격 왼쪽으로 A-2분의 1, 2분의 1만큼 떨어진 거 오른쪽으로 A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만큼 떨어진 거 그 안에 있는 구간을 봤을 때 얘가 주변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극대 느낌이야. 물론 실제 극대는 더 좁은 범위를 보는 건데 2분의 1만 보세요 라는 거를 붙여준 것 뿐이야. 간격을. 알았음? 여기로 가보자.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니? 도함수 f'을 보면서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갑자기 증가하지 뾰족하게.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이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곳이 2고 숨차. 여기도 마이너스 3인 건데 여기도 잘못 그렸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뭔가 갑자기 도함수가 바뀌었지 뾰족하다는 얘기네요. 삐죽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게 F야. 어디를 바라봐? 봐. A 극대인 곳을 찾아보니까 주변 여기. 근데 잘 봐. 간격 아까 2분의 1이었지. 지금 우리가 극대에서 바뀌는 게 간격이 1마다야. 그래서 일부러 맞춰둔 거야. 그래서 2분의 1만 보더라도 극대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저 범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어쨌든 A는 몇 개? 2개. 그럼 B는 뭐야? 반대 거니까 극소겠죠? 극소는 몇 개? 3개. 그 다음 마지막 NC. NC는 뭐냐면은 자, NC는 뭐냐면은 잘 봐요. 자, 프라임과 프라임 어떤 C를 기준으로 역시 간격 2분의 1, 2분의 1인데 C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2분의 1만 떨어진 곳 중에서 프라임 기울기끼리 곱했는데 음수 부호가 반대인 것을 찾아주시니까 또 극대극소야.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하는? 미분이 가능한 곳을 찾아주세요. 대신에 극대극소를 모두 찾아주세요. 하나, 둘, 3개. 답은 8일 겁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여기 문제. 그때 어렵다라고 했었지. 이 유형 799번인가 8번인가부터 806번, 7번, 8번까지는 좀 많이 어렵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풀이 했던 걸 거야, 얘들아. 알았지? 806번 두 사람. 자, 일단은 fx라는 3차함수가 있었어. 이 방정식을 아까도 했던 오늘 풀했던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했던 얘기인데 방정식은 결국 함수의 근에 대한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거든. fx라는 함수랑 fe가 만나도록 하는 게 두 점이 발생해요 라는 얘기야. 여기서 f2의 그 f2에 신경을 쓰지 말고 f2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속과 k잖아. 그지? 어떤 f2라는 값, k라는 값과 만나는 게 두 점이다. 3차함수 fx인데 그럼 방법은 딱 두 개야. 이거 아니면은 최초의 기수 양수지. 이거야. 여기가 F2인 거고 여기가 F2인 거야. 알았지? 그런데 저 F2라는 거는 2를 넣어서 나온 Y좌표잖아. F에.
그러면은 이게 나오도록 하는 y좌표 f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이 요거 둘 중 하나는 이어야 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우라 왜 이렇게 멍해? 요거지.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이라는 건 당연히 몇 참수입니까? 2참수입니다. 2참수는 뭘 가지고 있겠어요?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하필이면 마이너스 1과 3, 그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개에 의해서 f'은 x는 1의 대칭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니? 그러면 그 대칭이 어디야? 여기잖아. 얘를 기준으로 좌우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움직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나의 조건에 의해서 1보다 왼쪽에 2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요 두 개는 지우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쓰냐? 또 내가 강조하는 거 뭐? 비율관계를 써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자. fx 빼기 f1에 fx가 뭐야? 그냥 이 함수잖아. 현재 이 함수. 이 함수잖아. 그지? 그런데 그 fx랑 함수 f2를 뺐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0이 되는 거지. 이 넣어주면 0이잖아. 지금은 이 넣어주면 f2,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2가 나오잖아. 근데 이 빼기 f2 때문에 이 넣어주면 0 나오거든. 여기 y좌표를 0이 되도록 x축을 움직여주세요가 fx 빼기 f야. 얘도 마찬가지. 그때 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라네. 접어 올려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극대값은 결국은 이 녀석의 y좌표. 이 녀석의 y좌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4a L 3승 4a 1이라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다. L 3승 알았죠? 알았죠? 근데 간격이 얼마?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4L 3승이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달래. L이 어디야? 요거 하나하나의 간격. 지금 여기서 L은 2분의 1이죠. 자연수 안 되겠죠. 달라. 여기서 L은 1이네.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fx의 그래프를 보면서 노란 색깔 fx 값 함수식 찾아서 f3, f1 빼주면 답입니다. 또는 지금은 여기서 머리 한 번만 더 쓰면 f3, 3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그지? 비율관계 또 쓰는 거야. 그럼 f3에서 f1을 빼달라? 4a L3승의 절반이겠네? 답은 2 하고 끝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던 4a L3승 제발 잘 좀 써주세요. 이거야. 알았지? 알았지? 네, 여기까지. 갑시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지. 도함수 활용 3. 뭐예요? 방정식과 부등식. 요 녀석은 개념 설명만 보면은 사실은 진짜 쉬워. 쉽다기보다 간단한 거지. 개념 설명만 보면은 무조건 간단한데, 자, 일단은 뭐 가볍게, 뭐 필기할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흐름만 잘 이해를 해봐. 우리가 그 수학 상에서 그 단원이 있었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었지. 그냥 뭐 2차 함수에서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연립해서 뭐 근의 공식을 쓰든 판별식을 쓰든 했던 그 녀석. 오늘 또 많이 썼지. 판별식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했던 그쪽 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일단은 두 함수가 등장합니다. 함수 자체가 뭐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때 그 두 함수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 교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는 뭐 해? 둘이 같다라고 하면서 fx는 gx 또는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fx-gx 는 0을 만들지. 이제 y가 사라졌고 x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는 0. 등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녀석은 x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x값이 특정 x만 나온다는 얘기니까 방정식이 될 거야. 맞죠? 그 방정식에 대한 얘기에서 뭐? 실근에 대한 얘기랑 동일해.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이야.
연립해서 x가 1, 3이 나오면 얘는 1, 얼마, 3, 얼마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제 부등식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일단 오늘은 방정식 얘기만.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 앞에 단원이 뭐였냐면은 2차 방정식이었어. 2차 방정식만 가지고 보면은 어땠어? 근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인수분해를 하던가 근의 공식을 썼단 말이야. 만약에 근의 개수가 몇 개니 실근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판별식을 썼었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던가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등등등을 물어보게 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어. 그래서 이제 요거랑 함께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갔었죠. 그 얘기를 어디에서?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노란색으로 쓰자. 교점에 대한 얘기에서 뭐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교점의 좌표 자체를 그냥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면 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1, 3이 나오면 얘가 1, 몇입니다. 3, 몇입니다가 답이잖아. 맞지? 만약에 좌표가 아니라 이제 교점이라고 하자. 교점에 대하여 개수,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몇 개인가요를 물어보면은 판별식이 들어갔단 말이야. 연립해서. 그치? 그런 식으로 뭔가를 물어볼 때, 두 함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때 2차와 X축, 2차와 1차처럼 연립한 이후에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를 알고 있는 녀석들이라면은 연립을 해서 자연스럽게 너희들은 근의 공식, 판별식 뭐 등등등을 쓰러 갔었어. 근데 이 뭐 함수와 방정식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들어갔을 때 2차 방정식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그때 무슨 문제가 등장했냐면은 두 근 모두 뭐 예시다 이거는 2보다 커요. 이런 얘기가 딱 등장하면 어땠어? 인수분해 못하잖아. 안 되거든. 판별식으로는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몰라. 두 개가 발생한다까지는 알아도. 근과 계수 관계 뭐 예를 들어서 합이 4보다 크면은 두 근이 둘 다 2보다 큰 거니? 아니잖아. 1, 3도 1, 5, 4도 있잖아. 그지? 근과 계수의 관계만 가지고도 두 근이 전부 다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즉 방정식의 도구는 근의 공식, 인수분해,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는데 똑같은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걸 쓰지를 못하네. 그러면 어땠다? 함수로 만들러 돌아갔었어. 그게 바로 오늘도 나왔던 근의 분리야. 원래는 2차함수와 x축을 그냥 예를 들게. 2차함수와 x축의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방정식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방정식에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질문을 할 때는 함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근의 분리라는 단원이 원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 보자. 여러 가지 방정식, 뭐 고차 방정식. 역시 수학 상 얘기입니다. 수학 상에서 나왔던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전부 다 뭐였다? 전부 다 인수분해 해주세요. 저걸로 치면 노란 거.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뭐 1차가 되면 세비는 거고 1차가 2차로 되면 얘네들은 다시 한번 판별식을 쓰든 뭐 근의 공식을 쓰든 근과 계수 관계를 쓰든 한단 말이야. 맞지? 고차 방정식이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상을 풀 때 애들이 질문을 하지.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응, 없어.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가 인수분해 잘못한 거야. 인수분해를 다시 해봐. 이게 풀이었음. 무조건 인수분해.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온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 등장할 거야. 그럼 뭐 하러 가야 돼? 방정식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함수로 돌아가기. 방정식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함수로 돌아가서 두 함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3차 함수랑 뭐 1차 함수, 3차 함수랑 x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세요가 나오는 거야. 언제? 지금 이런 건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런 거야. 907번. 인수분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A 때문에. 알겠어?
A 때문에 인수분해 도저히 못하잖아. 뭐 앞에라도 뭐 예를 들어서 A에 X 플러스 3 이런 게 있으면 A를 없애보려고 X에 뭐 예를 들어서 1을 넣는다던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던가 그런 값이라도 넣어라도 보지. A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A를 사라지게 하겠니? 맞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함수로 만들자 이거야. 그럼 함수로 만드는 방법은 아까 근위분리에서도 했던 것처럼 얘를 가지고 Y, 얘를 가지고 Y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 2단원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친절하겠냐? 수학 문제가 항상 수학 문제는 불친절하지. 그지? 이 좌변 fx와 우변 gx가 썩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음에 드는 형태를 기억을 해둬라. 그렇게 적당하게 이항을 할 거다. 알았지? 그때 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설명해주는 풀이, 하나는 교과서 방식의 풀이. 알았음? 먼저 교과서 방식부터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뭐 선행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게 익숙할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서는요, 지금 저 상황에서 저대로 안 풉니다. 적당하게 fx, gx를 나눌 거야. 그냥 어떤 놈을 우변으로 이항시킨다는 얘기겠지? 만약 우변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좌변으로 넘길 거고. 자, 그때 어떻게 넘기냐면 우변에 항상 a라던가 k라던가 m이라는 미지수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우변에 둬.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싹 다 좌변에 두는 게 교과서 방식이다. 알았지? 가보자. 저 문제. 교과서 방식의 풀이. 이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는 a라고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로 갈 거야. 알았죠? 그때 좌변에 있는 함수는 웬만하면 fx. 근데 그것도 뭐 y로 잡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어쨌든 fx로 잡아.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하자? 미분을 하는 거지.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가 보자. 양변에 6을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1, 2, 마마. 인수분해가 되네. 윽, 1, 2. fx 완성.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한다?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주면서 지금 방정식이 서로 이 색깔 일부러 노란색 맞춘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밑에 있는 빨간색, 흰색 함수에서는 어떻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가라고 하죠. 서로 다른 세 개의 뭘 갖는다? 교점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뭐 빨간색 이 한글로 쓴 건 안 써도 되고 읽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뭐야? 아, 상수함수 y는 이렇게 있어야겠네. 그래야 세 점에서 만나니까요. 그럼 그 a는 어디에 있으면 되는데? 극소값과 극대값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극대값은 x에 1 넣어주면 되겠네. 얼마 나와? 5. 극소값은 2를 넣어주면 되겠네. 28, 16, 마이너스 49, 36, 플러스 24. 4. 그래서 a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4번이다. 알았나요? 요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방정식에서 오늘도 숙제 풀이하면서 나왔던 거 yy 붙여서 두 함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건데 적당하게 방정식을 이항시키는 거 먼저. 그 다음에 각각 함수와 함수로 만들어서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해라. 알았지? 자, 여기 일단 교과서 방식. 알았음? 자, 내 풀이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요. 우변에다가 좀 넘기는 게 많아. 넘어갔을 때 a제곱이라고 하더라도 넘어갔을 때 a 3승 마이너스 2a라고 하더라도 일단 미지수, 변수 x 말고 미지수 a, 미지수 k, 미지수 m 같은 게 있으면 일단 걔네는 싹 다 넘겨요. 그게 내가 하는 방식. 그게 조금 차이나. 알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910번. 나도 뭐 확실한 건 아닌데 해설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집의 해설지들은 다 k 안 넘깁니다. 왜? 넘어가면 마이너스 k잖아. 그죠? 그럼 교과서는 안 넘겨. 왜? 넘어가서 마이너스 K니까. K로 넘어갈 때만 넘긴다고. 근데 나는 K를 넘깁니다. 알았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지금 찾는 여기도 있네. 911번.
문제집은 A만 넘길 거야. 우변에 갔을 때 A잖아. 맞지? 근데 나는 상수항은 싹 다 넘길 거야. 뭐 1도 넘기는 게 내 풀이의 차이다.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다라는 거는 없어. 알았죠? 뭐 그게 달라진 건 아니고 어쨌든 미지수가 있고 상수항이 있으면 싹 다 넘기고 그 외 나머지 항들만 좌면에 두는 건데 그래서 911번 요번에는 그냥 내가 하는 방식으로 풀어보자. 그렇게 차이 안 난다. 가자. 어때? 나는 일단 방정식 자체를 x3승 마이너스 3x만 좌변에 두고 우변에 a가 아니라 a 마이너스만 넘어가. 그래서 fx 써도 되지. fx 쓰라고 일부러 gx를 지가 썼나 봐. 어쨌든 좌변에 있는 함수 fx로 두고 우변에 있는 거는 y는 a-1이라는 상수함수를 두자. 그때 이 녀석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를 GA, A에 대한 함수처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A라고 해석해도 되겠네. 맞죠? 그럼 일단 뭐 해야 되겠네? fx 함수 그려야지. 그래서 상수함수 움직이면서 만난 점이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 세 개였다, 두 개였다 막 바뀌겠네? 그거를 살펴보자. fx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버리기. 0 되는 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럼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맞지? 자, 그때 y는 a-1이라는 상수함수. a든 a-1이든 뭐 상관 있나? 여기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접하는 건데 빗나갔네.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 또 빗나갔다. 여기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뭐. 맞죠? 그럼 우리는 뭐? 경계인 얘만 찾자. a-1이라는 상수함수가 뭐랑? 극소값 f1 극대값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랑 같아지는 각각의 a를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과 3일 때는 GA 값은 2고 그 사이에 있으면은 세 점에서 만날 거고 그것보다 잘못 썼다. 그것보다 바깥 범위에 있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네. 알았죠? 요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거를 뭐 그래프를 그리든 뭘 하든 해서 이러면서 찾아가면 되는 거지. 알았어요? 마지막 답 구하는 거는 그냥 할게요. 알았죠? 어쨌든 우리는 일단 방정식을 푸는 게 우선이라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알았지?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왜 굳이 교과서랑 다르게 풀까? 크게 차이 없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 실제는 차이 나. 장단점이 있어. 오케이? 그 장단점은 각자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게 편한 것 같아, 저게 편한 것 같아를 스스로 정해야 돼. 나는 강요하는 거 없다. 알았지? 내가 푸는 풀이의 장점과 내가 푸는 풀이의 단점이 있음. 그것까지 내가 설명을 한 번 더 해줄게. 자, 일단 간다. 어디로 갈 거냐면은 왜 안 넘어가? 자,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 요거로 가자. 요 문제는 일단 우변의 K인 거는 똑같은데 지워도 돼? 근데 이 풀이? K인 거는 똑같은데 나는 1을 넘길까 안 넘길까? 교과서는 1을 넘길까 안 넘길까? 달라지겠죠? 나는 넘길 거고 교과서는 좌변에다가 1을 둘 거야. 그래서 두 풀이의 차이를 굳이 볼 필요는 없으니 그냥 내 거를 쓸게. 일단은 우변에 있는 x, 6x 저거는 우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좌변으로 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변에 나는 k-1을 더 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fx라는 함수로 좌변을 잡아주고 우변에 있는 거는 y는 k-1이라는 상수함수를 잡아보자. 그래서 요 두 함수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해석을 할래. 그런데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교점이 어떻다는 얘기야? 첫 번째, x 값이 양수란 거는 y축의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고 두 개의 교점이 있어야 되고 음수근이라는 거는 x값이 음수니까 교점도 교점의 x좌표가 음수, 즉 y축의 왼쪽.
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맞지? 그걸 맞춰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일단은 fx부터 그리고 생각하자. fx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입니다. 0대응을 찾아볼까요? x는 불마 1. 그럼 fx의 그래프 자체는 쉽지? 어떻게 생겼어? 자, 여기서 너네한테 필요한 게 뭐야? 잘 봐.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어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어때? 당연히 0이 있겠지. 거기가 y축일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답은 어디서 나올 거야? y축의 오른쪽에서 2점, y축 왼쪽에서 1점 이런 거야. 그치? 그때 너희들은 이 값도 찾아야 되고 이 값도 찾아야 되고 그 사이에 k-1이 있어요 라고 찾아야 될 거야. 맞지? 근데 잘 봐. 내 풀이의 장점. 첫 번째 뭐? 상수항을 싹 다 넘기게 되면 좌변에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얘를 fx라고 할 때 이 상수항을 넘긴 거에 의해서 fx는 무조건 원점이지나. 그지? 그래서 보자마자 y축을 긋자마자 바로 x축을 그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하나 k-1의 범위 구할 때 이 작다를 나타내는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확실해졌잖아. 그거 하나 장점. 뭐? 좌변에 있는 함수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짐. 알았음? 무조건 원점 지나게 고정만 해주면 돼. 그게 하나 장점이야. 살짝 빨라질 거다. 일단 극소값을 찾는 건 똑같겠죠?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k-1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아지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 1, 끝. 이거야. 답은 몇 번? 응, 답이 없어. 나 뭐 계산 실수했나 봐. 뭐냐? 와우. 와우, 신났어. 나 뭐 실수했니? 뭐 일단 대충 원리는 알겠죠? 어디 틀렸는지 좀 보고 있을게. 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네. 그지? 의견 넘어가면. 그죠? 짠, 짠, 짠. 그러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답은 1번. 알았지요? 끝,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장점 뭐다? 좌변의 그래프를 그릴 때 생각보다 빠르다. 원점을 무조건 지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일단 내가 푸는 풀이의 장점 첫 번째. 그냥 별거는 아니지, 이거는 근데. 맞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이제 두 개를 풀 건데 이 두 개는 솔직히 어려워. 내 풀이가. 잘 이해를 해봐야 돼. 알았지? 두 개를 비교해 줄 테니 아 나는 이렇게 풀래, 난 저렇게 풀래. 늘 잘 생각해봐. 자, 지워도 되나요? 자, 얼른 써? 지우라. 지금 내가 풀고 있는 풀이들, 문제들 잘 보면은 우변이 전부 다 무슨 함수야? 우변이 무슨 함수를 만들어? 다, 상수함수. 1차 함수조차 아니고 상수함수야. 맞지? 왜?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다 미지수가 있지만 다 상수항처럼 있잖아. 근데 그 미지수가 어디에도 붙을 수 있지 않아? 1차 항이나 2차 항에 붙을 수도 있지 않겠냐? 얘들아.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 어디? 요 있네. K가 어디 붙었어? 2차 항에 붙어 있지. 그때 내 풀이와 책 풀이는 완전 달라지겠지. 책은 아무것도 우변에 안 둘 거야. 1조차. 알았죠? 내 풀이는 1도 함께 k제곱 x제곱, 3k x제곱도 함께 다 우변 넘길 거야. 거기서 차이가 난다. 자, 여기서 근데 다시 말하자면 내가 여태까지 막 뭐 이런 거 알려줄게 저런 거 알려줄게 하면서 좀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들 많이 알려줬지. 여태까지 알려줬던 뭐 오늘 많이 썼던 4의 1, 3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 풀이 자체가 쉬웠던 거지.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과서와 좀 다른 풀이는 이 풀이가 빨라서가 아니야. 이 풀이가 무조건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장점은 딱 하나야. 뭐 평소에 풀 때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책 문제를 잘 보다 보면 갑자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거야. 무슨 의문이냐면
책풀이가 갑자기 내 거랑 똑같이 넘기기 시작할 거야. 이상한데도. K가 아닌데도. 나처럼 막 X제곱이나 X에 있는데도 갑자기 우변으로 넘기는 문제의 풀이가 하나가 있어. 센에 하나, 마풀에 하나 있을 거야. 오케이? 만약에 마풀에 숙제 풀다가 없으면 내가 센 문제 보여줄게. 있을 거야, 거기는. 그때 너희들은 의문이 들지. 이거 왜 넘겼지? 그 넘기고 나서 풀이를 보니까 훨씬 쉽네를 알게 되겠지. 근데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왜 갑자기 넘겼는지를 이해하겠냐?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만나면 나도 이건 넘겨야지 라는 게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나는 항상 넘기는 거를 푸는 거다. 왜? 내가 푸는 풀에서 못 푸는 문제가 없음. 근데 이 풀이는 못 푸는 문제가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고, 좀 이따 연산 2개 비교해 볼 건데 내게 불편해. 그래서 평소에는 뭐 내 걸 하다가 안 되면은, 평소에는 이걸 하다가 안 될 때 내 걸 떠라고도 좋고. 알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좀 추구하는 건데 모든 문제를 항상 일관되게 푸는 거를 좋아한다? 그럼 이걸 따라가도 좋아. 연산은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알았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본인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 풀이 한번 2개 볼게요. 일단 내가 푸는 풀이와 교과서가 푸는 풀이를 일단 동시에 시작해보자. 나 같은 경우는 EX의 3승만 좌변에 있고 나머지 싹 다 넘어갔을 거야. 맞지? 근데 책 문제, 교과서 문제는 EX의 3승 마이너스 3KX 제곱 플러스 1 상태로 그대로 둘 거야. 얘는 쓸 필요가 없긴 하겠지. 어쨌든 근데 해석 자체를 함수와 함수로 비교하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알았죠? 그때 좌변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우변도 함께 맞지? 그때 내가 항상 fx 우변은 y라고 썼는데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될 때는 fx를 쓰는 게 좋지. fx 없지? fx를 쓰는 게 좋고 근데 이 함수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땐 그냥 y 하세요. 알았죠? 또는 fx 해도 상관은 없고. 자, 어쨌든 두 함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 맞지? 자, 그때 등호에서는 방정식에서 뭐였어? 만나는 교점처럼 해석했어. 근데 크다면 뭐야? 얘가 위에 있다지?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크니까. 이 함수가 fx가 이 함수 y는 0이니까 x축이겠죠? 보다 어디에 있다? 더 위에 있다. 까지 해석은 똑같아. 함수가 달라진 것뿐. 알았니? 자, 그때 내 풀이로 일단은 마무리 지어보자. 그림까지만. 자, 일단 뭐 해봤어? EX의 3승이라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어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니까 원래는 이건데 여기만 그릴게. 쭉 fx. y는 EX의 3승. 됐죠? 그리고 나서 우변에 있는 얘를 볼 거야. 얘 어떤 함수야? 일단 이차함수지. K가 2창의 개수에 붙었지. 최고치의 개수는 모르겠어. 근데 1창이 없으니까 X축이, Y축이 대칭축이 될 거고 K가 음수면 이렇게 해서 엎어질 수 있겠지. 근데 꼭지점이 항상 0,1 아니냐? 그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지. 그럼 K가 음수면 다 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양수 K라는 말이 없었다면은 그냥 K가 음수 이거는 다 성립함. 0도 포함. 알았죠? 근데 지금은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K의 범위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돼. 맞지? 그러면 빨간색보다 흰색이 밑에 있잖아. 맞죠? 얘는 3참수고 얘는 2참수니까 못 따라잡거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다시 말하지만 3차보다 2차가 무한대에서는 느리게 증가합니다. 3차가 훨씬 빨라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급할 수 있지. 최고차의 개수를 좀 키워주면. 그런 얘기야. 알았음? 즉 뭐 할 수 있다? 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 그때의 K보다 정확하게는 최고차의 개수 3K보다 더 뭐 하면 되겠어?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뭐야? 이차함수에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의 3K 또는 K를 찾아서 그거보다 작다라고 하면 답이야. 여기까지 됐음? 여기까지 됐음? 두 번째, 교과서식 풀이는 왼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 그려보자. 그리기 위해서 처음에 좀 불편하네. 미분을 하긴 해야 돼.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kx 0 된 거 찾아볼까? 뭐 6 나누고 x로 묶든 그냥 6x로 다 묶든
어쨌든 x-k네요. 아하. 0 되는 게 뭐뭐 나왔어? 0과 k 나왔지. 최고치의 개수가 2, 양수인 3차함수인데 0과 k에서 뭐가 되는 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3차함수다. 맞지? 맞죠? 어떻게 생긴다고? 요렇게. 여기가 0, 여기가 양수 k. 그런데 0,1을 지나네? 그치? 그리고 k를 넣어주면 잠깐만. 이렇게 안 해도 되네? 아니야, sorry. 요렇게 어쨌든 생기기만 하면 되겠네. x축을 나중에 그렸었어야 되는데, 에이씨, 다시 그려. 다시. 0k가 나왔으니까 3참수 어떻게 생긴다? 요렇게 생긴다. 여기가 어디다? k고, 여기가 어디다? 0이다.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오른쪽만 볼 거니까 여기는 지우면 돼. 맞지? 그때 이 함수 fx보다 뭐가? y는 0이 아래로 내려가면 되잖아. 이해됐음? 그럼 뭐야? 그냥 극소값보다 0이 더 작으면 되네요 하면 끝이야. 그럼 벌써 답 거의 다 나온 거야. 알았니? 이게 이제 책풀이. 어때? 그림 자체를 놓고 비교하니까 이거 훨씬 심플하지. 그거는 우변이 상수라서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풀이는 심플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풀이의 단점은 뭐다?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많은. 그때는 이걸로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걸 쓰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게 단점이라고. 알았죠? 그리고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생각보다 이게 지저분해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자, 어쨌든 여기서 답 내볼까? 극소값 얼마임? x에 k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k 삼승 플러스 1이니? 맞는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k 삼승이 뭐다? 1보다 적다. 따라서 k는 뭐다? 1보다 적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가 붙은 것뿐. 답은 2번. 알았지? 자, 그럼 내풀이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 자, 내풀이는 뭐다? 두 개의 곡선이 뭐 해버렸어? 접해버렸네? 우리 접선의 방정식 단원, 도함수 활용 1번 단원 기억나?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냥 접선을 구하기도 있었지만 두 곡선이 접할 때 또는 두 곡선이 어느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문제 기억나지? 그거는 똑같은 거야. 얘를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t라고 잡아봐. 그 t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접했으니까 y좌표가 일단 똑같겠지. 2t의 3승과 3kt 제곱 마이너스 1이 같아집니다.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져요. 빨간색에서도 흰색에서도. 접하니까 곡선이 접할 때는 기울기도 일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다? 첫 번째 곡선에다가 미분해서 t 넣은 거 6t 제곱과 오른쪽의 함수에다가 미분해서 t 넣어준 거 6kt가 더 서로 같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kt 같은 거네. 그럼 요걸 집어넣어주니까 뭐야? 이것도 2k 삼승, 이것은 3k 삼승. 넘어가면 k 삼승, 넘어가면 1, k 삼승이 1. 즉 k는 t랑 똑같은데 둘 다 1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때의 k보다 작아지면 돼. 따라서 k는 1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돼. 똑같은 답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끝. 그럼 내풀이는 이 이후에 연산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복잡하나? 아무튼 이 상황 자체가 복잡해진 거지. 이걸 이해하기가. 그리고 우리는 도함수 활용 3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도함수 활용 1번 내용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좀 잘하는 친구들 또는 성적이 그렇게 낮지 않은 친구들한테 사실은 내풀이를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S반이잖아. K반을 수업을 한다면 나는 사실 이 풀이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교과서랑 똑같이 풀어줘요. 그냥 예외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로 못 푸는 풀이 있다 그랬지. 그 문제 하나 그냥 예외로 이런 것도 있어. 보여만 줄 뿐. 이 풀을 아예 안 씀. 왜? 걔네들한테는 기대감이 없어. 뭐가? 도함수활용 1번 접선 내용을 갑자기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거든. 걔네는 지금 당장 도함수활용 3 하기 바쁜 애들이거든. 그래서 그럴 땐 그런 반들은 그렇게 푸는데 우리 반은 기대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뭐가 붙었다. 그 미지수 중에서 미지수 중에서 어디에 붙어버렸어? 2차 항에 붙었다면 정확하게 2차 항의 개수 쪽에 붙어 있다면 그러면 무슨 내용이 된 거다?
두 곡선이 접할 때 라는 유형으로 바뀐 거야. 이게 첫 번째. 알았음? 끝. 답은 똑같으니까 이제 풀이는 됐고. 요거 혹시 쓸 사람 있나? 아니면 쓰고 있는 사람 있나? 물론 알아도 알고 있나? 내 수업은 항상 영상 올려놓는 거.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가 이제는 수일반 영상 보면 돼. 제 승무는 월토반 아니야. 속도가 좀 달라질 거야 이제 두 반이. 아무튼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 이창에 붙여봤으니 K를 어디도 붙여보자. 여보세요? 어디도 붙여보자. X. 1창에도 붙여보자. 저 문제. 몇 번이야? 943번. 윤영이 혹시 쓰고 있어? 지워도 돼? 응. 자, 1창에 붙여보자. 1창에 붙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릴까? 여기도 그래서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되겠지. 뭐? 만약에 미지수가 어디에 붙었을 때? 1차항의 개수에 붙었을 때. 알았죠? 알았죠? 가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블라블라 어때? 또 네플이랑 체플이랑 다르겠지? 시간이 지금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보자. 어쨌든 네플이는 어떻게 될 것이다? X4승. 그리고 나머지 싹 다 넘겨. 왜? K라는 미수가 있으니까 1창 더 넘기고 10이라는 것도 상수항이니까 넘기겠지. 근데 교과서는 넘어갔을 때 K인 게 없지. 하나도 안 넘길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미분 안 해도 좌변 그릴 수 있으니까 Y랑 Y로 잡을 거고 얘는 미분을 해야만 그릴 수 있을 거니까 fx로 잡을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이번에도 그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위에 있어서가 맞겠다, 맞지? 이 함수보다 얘를 위에, 이 함수보다 얘를 위에. 알았어? 자, 그런데 내 거부터 먼저 볼까 이번에는? 이번에도 자,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에는 x가 양수만이 아니라 음수까지 다 봐야 되니까 조금 왼쪽도 크게 그려보자. x 4승 그려보세요. 어때요? 그냥 이거잖아. 이거잖아. 맞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흰색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근데 미수 k를 가지고 있지. 미수 k를 가지고 있는 1차 함수 어떻게 해? 우리 보통 이런 1차 함수 어떻게 해? m으로 묶어서 마치 뭐 풀듯이 상등식 풀듯이 해서 3,2 넣으면 상대판에 항상 3,1을 지납니다를 찾아가잖아. 얘는 친절하게 k로 다 묶여있네. 그러면 우변에는 k가 사라지게 x에 0 넣어봐. y는 마이너스 10이야. 0, 저 밑에 그냥 적당히 갈게. 0, 마이너스 12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인 거야 얘는. 그러면은 대충 그어도 안 만나지. 빨간 게 위에 있지. 참인 거야. 근데 항상 참일까? 그거는 아니지. 이 두 개의 사이에 있을 때만 안 만나고 흰색이 더 내려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우리는 기울기 누구? 자, 기울기는 K가 아니다. 4K 3승이라는 그 기울기가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의 사이에 있습니다가 답일 거야. 이게 내 풀이. 알았슈? 알았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찾아야 되는데 뭐야? 이 직선 자체가 뭐야? 접선이잖아. 그럼 너희들은 빨리 생각을 해야지. 2차함수, 4차함수. 4차함수의 접선에 대한 내용 유형 딱 세 가지 있었지. 하나는 접점 주어진 거, 하나는 기울기 주어진 거, 하나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거. 이거 뭐야? 곡선 밖의 점 0, 마이너스 12가 주어진 거잖아. 거기서 그건 접선이잖아. 곡선 밖에 있는 점 0, 마이너스 12에서 그건 접선이잖아. 그죠? 그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는데? 접점의 좌표를 t, t4승으로 두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4t의 3승이 되는데 이 점이 지금 t, t4승이거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t-0분의 t4승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넘어가주면은
4t의 4승 넘어와주면 3t의 4승. 3t의 4승이 10이니까 t 4승은 4면 돼. 그러면은 t로서 가능한 것은 뭐야? 뿔마 루트 2가 되겠지. 되었니? 되었니? 그러면 t가 나왔고 기울기는 4t의 3승이니까 루트 2면은 8루트 2. 마이너스 루트면 마이너스 8루트 2. 그래서 요거를 부등식으로 쓰면 k 범위 나오는 거야. 뭐 4 나눠주면 끝났지? 그래서 k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 이게 답인 거야. 자, 뭐 연산 자체가 아주 어렵다는 건 아니야. 왜? 그냥 접선 때 배운 거라서. 대신에 접선 얘기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풀인 거지. 이해됐니? 자, 이거부터 마무리하고 갈까? 자, 그래서 미지수가 1창에 붙었더니 뭐야? 그냥 접선의 방정식 얘기가 됐지. 됐죠? 대신에 어떤 접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유형을 쓰는 거다. 다 갑자기 도함수라는 1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넷풀이의 어떻게 보면 단점. 앞단원 내용을 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이미 심지어 중간고사 때 본 거. 알았죠? 그래서 뭐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고. 두 번째, 책풀이. 책풀이는 뭐야? 일단 미분해가지고. 4x의 3승 마이너스 4k 3승. 얘 0된 거 찾을 건데 3승 빼기 3승은 실근 하나다. 원래는 인수분해 하는 건데 4 묶어주고 나면 인수분해 하는 건데 3승 빼기 3승에서 나오는 이 뒤에 있는 2차식은 절대로 실근 안 나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3승 빼기 3승이나 3승 플러스 3승에서 나오는 실근은 무조건 하나. 알았지? 이건 상식. 그래서 x는 k야.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실근 하나만 딸랑 나오는 4차함수 어떻게 생겨? 이거잖아. 여기가 k일 거고 fx 벌써 그린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fk보다 누가? x축 0이 밑에 있으면 돼. 그럼 벌써 끝났지. 쉽지. k 넣어주면 뭐니? k 넣어주면 뭐니? k4승 마이너스 4k4승 마이너스 3k4승 마이너스 3k4승 플러스 12보다 작아지면 돼. 그래서 k4승이 4보다 커지면 돼요. 이상한데? 작다다. 작아지면 돼요. 그래서 k제곱이 2보다 작아진 거라서 k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됐지? 자, 어때? 다시 한번 보지만 그래프 자체가 내 거보다 얘가 심플해. 그래서 다시 푸는 과정만 생각하면 얘가 쉽다는 거 벌써 3번째 얘기한다. 알았지? 대신에 위에 거는 모든 문제에 풀 수 있다. 밑에 거는 갑자기 안 풀리는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1등급이 목표다. 그럼 위에 게 사실 좋을 수도 있고. 맞지? 왜? 다 맞춰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지. 뭐 적당하게 나는 일단은 현재 등급 자체가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이라서 나는 한 2등급, 3등급이 목표입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1등급은 아니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거 편한 대로 가서 시간 좀 빨리 한 다음에 만약에 못 푸는 문제 있다면 과감하게 건너뛸래. 이것도 전략이 될 수는 있고. 또는 적당하게 섞어도 돼. 어떻게? 일단은 상수항에 미지수 붙으면 있잖아. 무조건 넘겨. 오케이?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으면 넷풀이를 따라가. 대신에 1차까지는 할만하다 싶으면 이거는 넷풀이를 따라가던가, 이건 도저히 모르겠으면 여기서부터는 책풀이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미지수가 1차나 2차에 붙었으면은 책풀이 따라가야지도 좋고. 알았음?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세요. 얘네들을 자유롭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내 것도 좋고 교과서 방식도 좋고. 아무튼 알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잘 갑시다.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다 풀어오는 겁니다. 요 단원 다 해봐야 그 앞단원 훌쩍 나눴던 것보다 양 적어. 알겠지? 대신에 행일이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행일이 다 껴 들어가서 어쨌든 방정식, 부등식 단원 다 푸는 거고 그 안에 속도, 과속도도 같이 있다. 알았지? 빠이빠이.